네,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밤에 보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다스베이다의 방송 시간을 조금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다스베이다가 2시간을 예, 방송을 2시간 못했더라고요. 조금 안타깝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시작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지금 양동욱님, 김미라님, 현황님, 꼬미사랑님, 그 다음에 배동호님, 최기래님 들어오셨고요. 또 박성철 KR님, 김준현님, 홍씨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리님, 웬즈데이님 오늘도 스패너로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뜨라님, 임채정님, 그 다음에 새싹 박는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쿨핏예님 오늘도 와주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HJ 신님 오셨고요. 네, 소정님도 오셨네요. 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답답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답답한 소식이 많다 보니까 이거 참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꼭 방송을 해서 우리 민주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이제 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경제 뉴스부터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언론과 증권사의 혹세무민, 삼성 주가가 오른다고? 입니다. 예, 제가 보통 이 경제 관련 소식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뭐 잘못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봐 좀 잘 안 다뤘던 내용인데 이것만큼은 꼭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언론하고요, 일부 증권사 아니거든요. 유력 증권사들이 모두 입을 맞춰서 삼성의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를 떠들고 다닙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대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수혜를 입을 곳이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보통 각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라는 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목표 주가가 원래 6만 원대였는데 전부 다 지금 8만 원, 9만 원대까지 올려놔 버렸습니다. 지금보다 무려 30%, 아니 지금 현재 6만 2천 원 수준이니까 9만 원이면은요 거의 현재 50%가 오른다는 얘기고요. 6만 2천 원인데 8만 원대로 오른다는 것은 약 20%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올해 안에 20%가 오른다, 삼성 주가가. 그런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그것도 모든 증권사가 일제히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주식이 오르면 좋기는 하죠. 뭐 저도 뭐 삼성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식이 내려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주식 오르면 좋죠. 하지만 이게 정말 시장을 제대로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혹시 다른 의도가 포함된 건 아닌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국제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 여러분들이 턱 듣기에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안 오른다라고 제가 단정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20%, 30%, 아니 50%까지 오른다는 전망은 아무래도 구라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역시도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는,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심지어
오늘 보도된 언론 보도 내용과도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아니, 이래도 오른다고? 라는 부분이 있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은요. 뭐 사실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고, 그래도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글쎄, 뭐 다들 실망은 하셨을 거고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심하지 않어?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미련을 모두 접는다. 왜 하필 또 미련이죠? 오늘 재판장이었던 게, 보통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그 대등재판부에서 1심입니다만 대등재판부 3명의 부장판사가 함께 그 공동재판부를 꾸린 것. 이게 이제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요. 이 대등재판부에 속한 판사들을 보면서, 특히 마성영 판사를 보면서 접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미련을 접는다. 이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뭐 소식이라기보다 접어야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아닙니다만 내일 그리고 모레 혹은 주말 중에 이번에 재판을 한 3명의 부장판사들을 제가 분석하는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까 합니다. 보시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랬구나, 재판부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얘기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주제 준비해 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의 특명 이재명으로 천공 이슈를 덮어라 입니다. 어제 사실 천공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었죠. 천공이 대통령 관저,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에 직접 관여를 했었다. 그래서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그래서 관저를 일일이 보고 다녔다는 얘기 어제 다 들으셨죠? 그리고 다들 어이없어 했고 또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 하루 만에 모두 싹 사라져 버렸네요. 뭐지? 추가 취재는커녕 후속 보도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뭘까요? 갑자기 사라진 천공 기사, 그리고 그 자리를 뭘로 메꿨다? 이재명으로 메꾸더라. 조국과 이재명으로 메꿔버렸다. 자, 결국에 천공 이슈를 덮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야 이미 예정돼 있던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재명까지 거기에 같이 끌어 넣어가지고 천공 이슈를 덮으려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의 특명 이재명으로 천공 이슈를 덮어라 입니다. 특히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이미 거짓말쟁이로 드러난 정영학이라든지 또는 이미 제 순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해서 거짓말이 드러난 김성태의 진술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빌어서 마치 그들이 진실이라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독자를 붙여가면서 한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영학 녹취록 얘기하면서 정영학 얘기 그동안 한 얘기 사기였네?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답답스럽네요. 정영학 녹취록 2019년 2021년 2월 어디서 녹음한 내용
그 녹취록도 솔직히 지금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개가 마치 없는 내용을 있다라고 떠들어댔던 그 모습 보면서 이거는 의도적이다. 에? 의도적으로 있지도 않는 이슈를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죠. 이재명으로 천공 이슈를 덮어라. 정영학이 카더라 또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벌써 좀 500여 분 들어와 주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알림이 없어요 라고 하셨네요. 알림이 안 간 모양이군요. 글쎄요. 그러네요. 저도 알림이 안 왔네요. 당황스러워라. 알림이 안 갔네요. 예, 알림이 안 울리긴 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 그러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좀 적게 오셨군요. 알림이 왜 안 갔을까? 뭘 잘못 눌렀나 또? 요새 뭐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저를 대단히 좀 괴롭힙니다. 안타깝게 만드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웬즈데이님, 베리님, 소정님, 네, 오늘도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배동호님 오셨다고. 배동호님은 알람이 가셨군요. 예, 오지랖TV님, 예,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다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런님, 알림 안 왔어요. 그러게, 어떤 분은 왔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왔다 그러고, 예. 김현숙님, 시간상 대충 보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혹시 왜 안 갔는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명순님, 전과 17범, 털 다 뽑고 싶다. 누가 전과 17범이죠? 예, 그렇겠습니다. 아유, 마음이야, 뭔 짓을 못하겠어요. 저도 참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언론과 증권사의 혹세 무민, 삼성 주가가 오른다고? 입니다. 자, 다들 좀 황당한 얘기죠. 예. 주식이 오르면 좋죠. 예, 제가 삼성 주식을 가지진 않았습니다만, 주식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바닥세를 보이는 거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윤석열이 경제를 워낙에 망쳐놨기 때문에 그 후과로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거라서 사실 다른 대안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떡할 거야. 경제 자체가 망가졌는데 누구 말 맞다나 펀더멘탈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유독 삼성의 주가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글쎄 오른다는데 굳이 나쁠 이유가 없죠. 삼성하고 저하고 딱히 억가심정이 있는 거 아니고 삼성 주가가 오르는 거야.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거기도 하니까 굳이 내려라 기우제를 지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과 증권사의 이 오늘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어쩜 이렇게 구라를 치냐? 암만 그렇지만 이런 구라를 치냐? 국민들이 바보냐?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굳이 이 내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건데,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거를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다들 그래 삼성 주가가 지금 오른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마 제 의견에 대체로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6만 전자 목표가 사라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상승 사이클 진입 가시화. 처음에 6만 전자 목표가 사라졌다? 뭐야?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아니네. 삼성전자 반도체 상승 사이클 진입 가시화. 자,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랍니다.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그 상승 사이클도 있고 하락 국면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기마다 그 생산량이 확 늘고 시장 수요도 확 늘면서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이익이 확 느는 때가 있고 갑자기 생산은 느는데 수요가 줄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감산도 같이 이루어지죠. 그 감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망할 회사들은 또 망해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회사가 망하고 나면 이제 생산량이 주니까 다시 또 상승 사이클을 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는 지금 현대 사회라는 것은 반도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마치 얼마 전까지 석유가 모든 산업의 기본이었던 것처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상 살기가 어렵죠. 산업이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은 어느 순간에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락 국면과 상승 국면이 있다라고 해서 뭐 하락 사이클, 상승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도체 시장이 국제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확 오를 거래. 그래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대체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더라. 자, 근데 여러분, 이 전망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망에 동의를 잘 못하겠어요. 일단 이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아니거든요. 사실 작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국제적으로 반도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드는 그런 시기 기억하시지요? 예, 그게 작년까지였어. 그리고 올해도 역시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너무 많이 생산됐다. 과잉 생산이 됐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SK 하이닉스 쪽에서 생산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생산 과잉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특히 어디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반도체 시장은 크게 메모리 시장과 그다음에 주문형 반도체, 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그런 대로 계속 선전을 했지만 메모리 쪽이 거의 다 쥐어박다시피 했죠. 근데 삼성은 아시다시피 메모리 중심입니다. 여전히. 뭐 옛날처럼 뭐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만들긴 합니다만 옛날과 달리 뭐 전적으로 D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많이 만들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파인트리 요거를 주로 주도하는 거는 대만이죠. 텐센트인가 하는 거. TSMC인가 TSCM인가 하는 거. 여튼 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뭐 굳이 안 오른다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해. 자, 물론 그게 제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봅시다. 이게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안타 증권은 9만 원,
DB금투는 83,000원, 한화투자는 82,000원, 대신 뭐 이런 데는 8만 원, 현대차는 뭐 78,000원, 그리고 현재 주가는 63,000원.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 내년부터 발생할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재고 부족, 따라서 DDR5 시장, 이거 DDR5니까 이게 메모리 시장이죠. 3분기부터, 올 3분기부터 가격이 반등될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가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올 3분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6월, 7월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빨리 사들여라,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 볼게요. 2분기에는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 가격 하락폭 완화로,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재고 평가 손실분 규모가 감소하면서 1분기 실적의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뭐냐면, 그러니까 내년에 장사가 잘 될 거고, 내년에 장사가 잘 되면은 올 하반기부터는 괜찮을 거고, 그러면은 2분기 때만 돼도, 당장 2분기만 돼도 에휴, 분위기가 다 바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 풀면은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생산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감산을 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올 것이고, 공급이 부족한다, 다시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삼성이 이익을 본다. 요 논리예요, 요 논리. 전망치고는 너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감산을 하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워낙에 과잉 생산이 되어 있는 데다가 재고가 넘쳐납니다. 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지 가격이 오를 텐데, 재고 소진에 대한 얘기는 없어. 아니, 내년부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수요가 딸릴 거다라는 얘기 되잖아. 국제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딸린다. 근데 그런 전망은 없어.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래야지 재고가 줄 거고, 재고가 줄여야지 가격이 오를 건데, 맨 기본적인 펀더멘털, 국제 경기,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은 또 없어. 뭐지 도대체?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맞는 말이야?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자, 얼굴빛이 너무 뿌옇게 나오나요? 그러네. 잠시만요. 약간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뽀얗네. 너무 뿌옇네. 네, 이제 조금 낫나요? 그래도 뿌였나? 네, 참 이렇게 항상 이렇게 카메라 이거 조절하기가 참 힘드네요. 언제는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 바람에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뿌옇게 나오네요. 아까까지는 또 괜찮더니, 그죠? 자, 어쨌거나 이런 지금 서울경제의 이 기사를 보면서 나름 보니까 여러 증권사들의 이런 전망치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으니까 완전히 허구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완전히 허구는 아닌데,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 이번엔 더 뿌였네. 잠시만요.
참 조절이 힘드네요. 조명이 참 조절이 힘드네요. 예. 자, 뭐 오늘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제가 다시 조명은 다시 한번 조절하겠습니다. 이게 참 방송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 조절을 해뒀는데 막상 또 해보면 또 이렇게 뿌얘져서 나오네요.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서울경제의 이런 보도와는 달리 SBS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냉각기가 될 것이다. 7%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 거죠. 7% 역성장을 한다고? 예. 그런데 여기는 뭐? 아까는 뭐라 그랬어? 예. 삼성전자 성장한다며. 반도체가 부족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이 성장세에 들어갈 거라며. 그래서 삼성이 이득을 볼 거라며. 근데 아니에요. 마이너스 7% 예, 역성장한다고 여기 전혀 다른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가량 역성장, 그러니까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나 스크보르초바 세미, 그러니까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연구원은 코엑스에서, 멀리도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3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경제학제와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돼서 반도체 업계 올해도 불황이다. 올해 불황이래. 불황이래, 불황. 근데 뭐? 도대체 뭐? 왜? 뭐가? 도대체 뭐가? 자, 볼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볼게요. 이런 겁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역대 최악의 침체. 예, 이거는 1월 30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세계 메모리 시장이 역대 최악의 침체를 겪을 거다. 앞에 나왔던 기사하고 일맥상통하죠. 올해 시장이 냉각기다. 7% 역성장한다. 그리고 여기는 뭐 세계 역대 최악 침체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어디 딴 데 얘기가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이야. 블룸버그 통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아니고 블룸버그 통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경제지. 자, 뭐라고 했냐면 현재 메모리 시장은 공급 과잉에 따른 엄청난 재고로 가격 급락 고통받고 있다. 삼성, SK 등 메모리 기업들이 생산을 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잖아요. 에? 재고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떡하니 명백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왔잖아. 역대 최악의 침체라고. 또 있습니다. 보세요. 블룸버그 통신. 가격 급락으로 고통받고 있다. 엄청난 재고. 생산할 때마다 손실. 보이죠? 자, 그리고 올해 시장 규모는 최대 20%가 축소. 아까는 7%라더니 20%가 축소될 수도 있다잖아요. 자, 반도체 쇼크에 빠진 삼성, SK. 아예 쇼크라고, 반도체 쇼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이게 쇼크래? 쇼크래, 쇼크. 한쪽에서는 회복될 거다. 목표 주가를 올려라. 목표 주가를 심지어 현재 6만 원인데 9만 원대까지 올려라. 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막 이렇게 부풀리고 있어. 야, 너도 빨리 삼성 사. 삼성 사야 돼. 지금 삼성을 살 때야. 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아니야. 20% 빠진대. 7% 빠진대. 아니, 사상 최악일 거래. 뭔데 이거?
사상 최악으로 빠지는데 삼성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사상 최악의 상황인데 삼성의 주가만 오를 거다? 말이 안 되지. 뭔데 이거? 둘 중 하나는 사기죠. 삼성이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사기든,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그냥 반도체 죽 썼어 라는 기사가 사기든, 둘 중에 하나는 사기죠. 뭐가 사기일까? 자, 이제 이거 댓글 한번 볼까요? 윤원주님, 그냥 정부 보조금을 삼성하고 SK 주라는 것 같네 라고 하셨고요. 기회외라님, 약 미리 치고 있네. 반딧불이님, 뭐가 맞는 건가요? 자, 킹썬님, 삼성전자의 수익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RE100이 더 큰일입니다. 이렇게 R이 이제 현재 환경 문제랑 관련된 문제죠. 지속 가능한. 네. 예, 자 보겠습니다. 배동호님, 최악의 무역 적자 발생하죠. 내수 경기 침체하죠. 서민생활 어려워지니 예상치라도 내놓고 미리 비난을 피하려는 술수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 그 얘기까지 같이 해서 제가 다음 계속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재밌는 보도는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KBS 보도입니다. 반도체 겨울이 왔다. 삼성 감산하나. 자, 누구는 삼성의 목표 주가를 올리려는데 누구는 반도체의 겨울이 왔답니다. 반도체 겨울이 왔대. 자, 여기서부터 왠지 좀 이 냄새가 살살 나죠. 서울경제 하나만 삼성 주가 오른다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우 겨울이 왔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서울경제의 그 기사 역시도 뭐 완전히 사기는 아니겠죠. 왜? 증권사들이 다 그런 전망을 내놨잖아.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거의 일제히 삼성 주식을 사라고 전망을 내놨어. 그게 도대체 뭐야? 여기저기 다른 데서는 주가가 떨어질 거다, 불황이 올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증권사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왜 정반대 얘기를 하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삼성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전체 시장 규모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삼성하고 SK 이 두 개가 거의 뭐 전체를 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3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보통 삼성, SK, 현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 자, 현대는 지금 성적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성만 올라가 주면 주식시장 전체가 훅 뛸 수 있는 겁니다. SK야 삼성하고 거의 이렇게 사업 영역이 겹치니까 하다 보면 따라오르는 거죠. 그리고 SK도 지금 석유, 화학 이쪽은 분위기 좋아. 그러니까 삼성만 올려주면 분위기 확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런 이유에서 삼성 주가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오른다, 오를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경제지, 블룸버그 통신이니, 세계 반도체 장비 협회니, 이런 데서는 올해 반도체 시장은 죽 썼다, 망하기 직전이다, 너무 많이 재고가 있고 이 재고 소진하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 증권사들만 정반대의 입장, 한마디로 물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역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삼성의 목표 주가를 저렇게 높여 잡은 증권사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좀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증권사 한두 개도 아니고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들 전부 다 삼성 주식 오른다라고 했다면 이 뭔가 꽤 큰 손, 보이지 않지만 꽤 큰 손이 작동을 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굴까요? 보이지 않는 손. 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 좋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3,500 뭐 이까지 갔다가 지금 2,400으로 완전히 지금 깔아뭉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뭔가 뭐 저기 정치적인 이런 치적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주가예요, 주가. 그잖아요. 야, 주가 3,500 가는 지금 2,400 가고 있어. 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장을 띄워야 되는데, 시장 띄우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삼성이 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결국 뭐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지금 현 정부인 거죠. 국민의힘, 국진당인 거죠. 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김건희 여사의 주특기가 뭡니까?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우리 한동훈의 그 표현을 그대로 들자면 야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야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지.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죠? 참.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 일부 언론의 보도,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는 증권사들의 이구동성, 이 배경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매우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사실이기만 사실이면 그냥 끝장인데, 그죠? 날려버릴 수 있는데.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달려라 한이님, 힘내라 장영진이라고 하셨고요. 배동호님,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찍이었을 텐데 개고기 원망 많이 하겠네요. 아딸님, 재용이랑 건이가 손잡고 쎄쎄쎄 했나? 예,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뉴저지님, 네, 뉴저지에서 오셨나요?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서 오셨네요. 윤가가멜님, 지금 재고 엄청 쌓여 있는데, 네, 지금 반도체 재고 엄청 쌓여 있어요. 적어도 4개월분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4개월분의 재고가 소진이 되려면 현재 같은 속도라고 하면은 그래요. 한 석 달은 공장문을 닫아야만이 겨우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재고가 한 달치 정도 갖고 있으면 딱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석 달치면 분명히 많아요.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 글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네요. 자, 글쎄 주식, 주가, 증권회사들의 이런 애널리스트들 나름
충분히 뭐 고민하고 자신들도 이렇게 그 전문가니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식견과 양심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적인 시장, 특히 국제적인 이 흐름과는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